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좀 모셔볼까요? 그러시죠.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핸드폰 바꾸십니까? 지금 바꿀 때가 됐다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아, 그렇죠. 바꿀 때- 어디서요? 예? 어디서 연락 와요?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할부 만기됐고 네. 뭐 지원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끝난다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라고. 예, 이제 그러더라고요. 지플립으로 가셔야죠. 요금책에 우리 그렇게 뜯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예. 신제품을 사가지고 바꾸면은 오히려 그 매월 내는 요금이 더 낮아진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지플립 4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저희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SKT에서 꼭. 예, 저하고 비슷하세요 보면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어제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틀 소폭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나스닥만 뭐 반도체로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CPI 기대를 하면서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CPI 발표되면서 곧바로 화답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89% 올라서 12,854포인트, 다우 1.63%, S&P 500이 2.13% 오름으로써 처음으로 4,200포인트를 넘어서 4,210포인트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4,200포인트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월가에서 좀 약세 쪽으로 보는 쪽의 시각에서 올해 최상단을 4,200포인트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210포인트 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이게 최상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와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 거래가 다소 실리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돌파 후 이제 종목별 장세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제가 항상 지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지표 움직임 별로 없죠. 그만큼 시장이 소강 상태 또는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인데스나 아니면 우리 원화도 선산배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고요. 국채 수익률도 크게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유가도 90달러 위아래로 그냥 움직이고 있고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CPI 발표 8.5%. 어제도 요 말씀 잠깐 드렸죠. 8.7% 정도 예상했었는데 시장 컨센서보다 하향했고요. 코 CPI는 6.1% 예상했는데 5.9%. 그래서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가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도요. 그 안에 항목을 보면은 요번에 많이 떨어진 곳은 이제 퓨어 오일하고 뭐 가솔린 이런 데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은 주택 관련 물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주택 관련 지표가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둔화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 그 햄버거 얘기 하실 때처럼 네. 다음번에 이게 지금 9월 13일 날 발표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근데 그때는 더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시티그룹에서 반도체 바닥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다운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시장이 또 올라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직전에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제가 소개드릴 때 마이너스 4.5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4.25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한 걸 다 만회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애플, 메타, 아마존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특징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올랐고요. TSMC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게 반도체가 어제 주역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약 9,300개가 있었고요. 비차익 매도가 약 1,5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면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그 중화권 홍콩 항생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500억 정도 아침에 있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1,000억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국내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팔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다.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거의 대부분 골고루 이게 어제 팔면서 전반적으로 좀 장 후반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9% 하락해서 2,480포인트, 코스닥이 1.6% 하락해서 820포인트 그렇게 됐는데요. 어제 그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아주 초강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 수주가 지금 많다는 거 어저께 뉴스 3에서 전해주셨죠, 우리 김 프로님이요. 그래서 네. 수주가 조선 전방 산업의 수주가 좋으니까 기자재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가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 그리고 건설 기계, 원자력, 철강, 풍력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뭐 정상회담 추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세는 여전히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IT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영향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쪽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에서는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지 또 수급이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이 한번 딱 올랐죠. 그리고 어제 CPI 끝나고 이 두 가지 빅 이벤트 끝나고 우호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빅스 지수 있잖아요. 빅스 지수. 네. 빅스 지수가 4월 5일 미국은 두 번 한 번 급락을 했는데 4월에 급락 한 번 했고요. 6월에 급락했어요. 1월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요. 그런데 그때가 4월 5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잖아요. 첫째 주에 20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것이고요. 4월 5일 이후에요. 네,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들의 이벤트 데이를 보면은 8월 CPI는 9월 13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FOMC 회의는 9월 21일 날 있습니다. 9월 13일 날 발표해요? 예. 적어놓으세요. 예, 그리고- 그날 햄버거입니다. 7.8인가? 아, 왜 그러세요? 방금 했는데 7.7 예. 이하면 제가 사고 7.7 이상이면 형님이 사고 7.7 딱 나오면 같이 출동입니다. 예, 아시죠? 오케이. 예. 박 부장님도 혹시 한번 참전하시겠습니까? 참전이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다음 달. 저도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8.5 나왔으니까 네. 8.0, 7.9 뭐 요 정도. 7.9, 8.0. 네. 어무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과했나 내가. 근데 이제 그리고 FOMC 회의가 9월 20일 날 있거든요. 네. 이제 중간에 세셔널 미팅이 있습니다. 8월 25일 날. 그런데 이거 보면 왜 이걸 써왔냐면요. 네. 이게 빅 이벤트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죠.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뭐 한 달이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럼 시장은 뭘로 움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말 정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책 이슈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세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종목별 섹터별로는 굉장히 좋은 장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 시장도 똑같죠. 우리 시장 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제약바이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약한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올라왔어요. 배터리는 계속 강한 거고요. 근데 여기가 어느 쪽이 세느냐 또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지수의 흐름은 여기에 판단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수는 어떻든 간에 요 섹터로 움직이고 나머지의 그 흐름 속에서 미국 정책에 연동한 섹터별, 터널별 우리나라도 똑같이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시면 실적 시즌에는 원래 종목 장세가 일어나요. 근데 더더욱 좀 시장이 이 저점으로 조금 한숨을 쉬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동안 좀 고생했는데 네. 야, 이때 못 벌면 안 된다. 뭐 지금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시장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심리가. 그래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세게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종목 장세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면요, 종목 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은.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료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음식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하고 건설 기자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한동안 이제 배터리 얘기 나오다가 배터리는 뭐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반도체 좀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요즘에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시장이 좀 보고서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좀 분위기만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뉴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대신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네.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 뉴스는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CATL을 그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 거 그 철회한다라는 설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발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CATL이 뭐 지난번에 그 대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또 후일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바꿀 수는 있겠죠. 뭐 다시 그렇지만 이제 건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뭐 다들 되게 이게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미국에 건설을 하는 것을 이제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의 이쪽 관련 섹터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 건설 기계하고 건설 이런 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요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올랐습니다. 11월에 한국과 사우디 정상회담 추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원전 그리고 사우디의 인프라 신도시 건설하는 것 그리고 플랜트 섹터에 기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한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일머니의 오일 국가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이 두둑하죠, 지금. 돈이 많을 거예요 지금요. 두둑해. 예, 뭐 예전에 그렇겠죠.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러면 그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은요 굉장히 여러 걸 많이 합니다. 도시 건설도 하고 플랜트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수주를 따낸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요 내용이 나오면서 요 관련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요 내용도 있지만 지금 그 인프라 투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쪽에 있는 플랜트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도시에 관한 뭐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는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죠. 아니, 그렇죠. 신도시 빼면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도시가 많잖아. 신도시 다 신도시야? 우리만큼 잘 건설하는 데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때려주세요 200만 원. 바로바로 가니까요. 예. 사우디도 뭐 못 태어나오겠지. 거기 뭐 모래도 많은데 뭐 거기. 아 근데 참 그 사막 모래는 건설용으로는 잘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막 모래가 되게 곱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이제 강에서 사는 모래는 약간 각진 모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설용으로 매우 적합한데 사막에 있는 그 고운 모래들은 건설용으로 잘 안 된다네요. 야, 벙커도 그런 거 갖다 놓으면은 진짜 힘들다.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사막모래 노 땡큐. 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도 무슨 공사할 때 저 모래를 수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네. 사막 모래 안 됩니다. 네. 네. 러시아가 유럽판 가스 공급 뭐 차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와 함께 더불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에너지 위기입니다. 네. 유럽 바이오 에너지 위기.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동유럽에 원유 공급 시설에 또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라는 동유럽에도? 얘기도, 예. 오일을 아예 공급 차단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동유럽이라는 게 폴란드 이런 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겠죠. 폴란드 예. 무기 엄청 사니까 또 아 그래서 그런가? 당연하겠지. 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푸틴 형께서. 아, 진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러시아 얘기 요즘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안 하죠. 제가 예. 러시아 전쟁 있을 때 터졌을 때는 이제 지수도 보여드리고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러시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상황은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 다 철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러시아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지난번에 독일이 발표 있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에너지 위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긴급 확대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예.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빨리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풍력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게요. 신재생 에너지 많이 하잖아요. 어제 한병화 위원회에서 플러그 파원가 그거 12%인 걸로 났더라. 그거 어제 사야 되는데. 어제 못 어젯밤에 14%가 12%인 걸로 근데 났더라. 근데 어제 생각했는데 분명히. 아니 그 얘기할 때 표정을 봤거든. 예. 결심했어. 맞아. 진짜 결심했거든요. 밤에 자버린 거지. 플러그 파워. 12% 올랐어요? 14%인가 12%인 걸로 같더라고. 진짜 이건네 생각했는데. 정프로님은 혹시 VIP 고객 아닙니까? 어디요? 어디든 간데 아무튼 뭐 아니 해외 주식 그럼 없어요 그런 거. VIP 고객이시면 그 미리 전화해놓고 전화해가지고 사달라고 VIP 해줘요? 고객도 좀 해주는데 16%낸다. 교보증권 좀 해줘요 나 좀. 그런 방법이 있군요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뭐 오후에 이렇게 전화해서 오늘 좀 사주세요 이렇게 시작할 때 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고요. VIP 고객. 얼마가 있어 VIP. 햄버거 내 사줄 수 있는데. 어제 알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두 가지 정도 뉴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나온 뉴스 머니투데이라고 제가 발로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머니투데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뉴스가 지금. 근데 참 이 진위를 좀 모르겠긴 해요. 근데 아무튼 내용 자체는 뭐냐면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약바이오 반토막난 주가 못 올리면 다 망한다. 이게 며칠 동안 돌아다닙니다. 이번 주 내내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약바이오에서 이 시비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조단위입니다.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조그만 회사들이 막 몇백억씩 했는데 이게 조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옵니다. 언제요? 이번 하반기에 만기가 거의 대거 다 돌아옵니다. 순서대로 돌아오는데 네. 이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픽싱을 해도 주가 빠져 있으니까 주식 전환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 돈으로 내놔라 다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로 추가 발행하는 데들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금리로 추가 발행하는 기업은 그나마 난 거고 아예 고금리로 해도 추가 발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지. 지금은. 예.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기업들 보니까 이제 전환사채다 보니까 이자율 0%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리픽싱이 있고 그래서 전환이 있으니까. 근데 7%로 발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래서 그런 그러면 거 더 안 보면 돼요. 그렇죠. 7%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험하구만. 근데 요걸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네. 한쪽으로는 그래서 요번에 이거 제약바이오 올릴 거다. 네? 주가 올릴 거다. 이거 안 어떻게든 올리면 안 돼. 올린다? 어떻게든 이거 올릴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게 선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비 발행의 그 만기가 굉장히 많이 도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 좀 하시면 되고요. 이거 시비 발행 체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기업의 그 재무상태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가 있고요.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은 그 재무활동을 한 것에 거기에 시비 발행을 얼마나 했고 유상자 했고 무상자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기업 개요 들어가면 예. 기업에 들어가면 그럼 기업 내용 들어가시면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시면 거기 히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수수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4680 원통형 배터리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요즘에는 맨날 얘기가 나와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 안 하는데 요 뉴스는 또 뭐랄까 독특했습니다. 좀 다른 게 나왔는데 뭐냐면은 내년 2023년에 10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80이 네, 10배 성장한다. 저게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각청이라 이런 것들 지금 뒤로 빼고 네. 거기 직원들을 원통형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제가 뉴스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테슬라, BMW, 다일러도 다 이제 주요 메이커들이 채택을 하는데 근데 이런 10배 성장한다는 걸 뭘 때문에 이렇게 느끼느냐는 중국의 소재 업체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지금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판단해 봤을 때 이 성장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회가 이 스토리대로 간다면 굉장히 네.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원통형 못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원통형 최강자가 누구죠? CATL 아, 파나소닉. 일본. 예, 파나소닉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파나소닉이야? 파나소닉이죠.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CATL은 뭐야? CATL? 거의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LFP 그쪽이 이제 좀 많은데 예. CATL도 원통 원통형 아니야? 합니다. 예. 원통도 만들죠. 예, 예, 원통도 만드는데 하여튼 최강자는 파나소닉. 우리 LG화학도 결코 파나소닉에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그게 기술력의 차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그 각형을 그 원통 안에 동글뱅이로 하는 거 아니야? 동글뱅이 네. 아, 들린 얘기 있어? 안에 제가 들어가면 생각할 때는 똑같잖아. 이런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예. 그걸 많이 하고 있었고 동글뱅이.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이쪽이 원하는 그 사이즈의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규격 사이즈에 맞는 것들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원하는 규격대로 만드는 것들을 시제품 다 만들고 벌써 보여주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다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양산되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양산되는 게. 그러니까 곧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옛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할 때 네네. 예? 로켓 건전기도 네. 로켓 전건- 건전지도 예. 각형이었어요 처음에. 아, 옛날에 예. 직사각형, 예, 직사각형. 납작한 예. 직사각형이었잖아. 예. 그 이렇게 두 개 위에 이렇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 있는 거. 그렇지. 네, 네. 그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뭐예요? 각형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 이제 그게 뭐 큰 거야? 각형이 이제 9볼트짜리가 많잖아요. 응. 그거 혀에대면 죽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그걸 왜 해야 돼? 아니 건전지 이렇게 혀에대면 약간 그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1.5볼트짜리 좀 해보다가 9볼트짜리 한번 혀에 댔다가 아주 완전 가는 줄 알았어요. 골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이걸 갖다 대는 경우가 많아. 아, 혀를 뭐 이렇게 만지다가 안 되고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치? 혀를 내봐야 제일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하냐고. 항상 우리 안 먹어봐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원통형도 우리 충분히 그럼. 우리 기업들 잘할 수 있습니다. SDI도 잘합니다. 원통형.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큰 거 배웠습니다. 똥골뱅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 잘 전해주셨고요. 내일 아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